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리제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무권대리입니다. 자,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두 종류가 있죠.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한 문제, 표현대리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표현대리보다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빈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의 무권대리를 정확하게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를 한번 볼까요? 대리권 없는 을이 병에게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갑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이 그림하고 똑같네요, 그죠? 자, 대리권 없는 을이, 대리권을 받지 않은 을이, 자,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자 우선은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는데 대리권이 없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협의의 무권대리는 순수하게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표현대리가 돼버리면 대리권은 없지만 표현상,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건을 갖췄을 때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확정 유효로 되는 제도를 표현대리를 합니다. 자, 우선은 표현대리도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 기초를 좀 잘 잡아야 되겠다. 자, 우선은 을이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도 않으면서 갑을 대리해서 병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 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무효로 확정은 된 것은 아니죠. 왜? 본인이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추인을 해서 확정 유효로 살려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무효이지만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동적 무효. 그러면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 유효로 갈 수도 있고 확정 무효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확정 유효로 가면은 갑은 소유권 이전 책임을 지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확정 무효로 가면은 소유권 이전 책임이 없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본인이 추인을 하면은 확정 유효, 거절을 하면은 확정 무효, 또 상대방이 철회를 해도 확정 무효가 됩니다. 자, 최고는 무슨 말이냐? 최고. 병의 지위가 지금 유동적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추인할래, 거절할래, 이렇게 독촉하는 권리를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은 세 가지 답이 나오겠죠. 추인, 거절. 추인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하고 침묵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때는 추인, 거절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확정 무효로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확정 무효로 된다 이런 이야기. 자, 그래서 어쨌든 유동적 무효에서 갑이 추인을 하면은 확정 유효, 갑이 추인 거절을 하면은 확정 무효. 추인 거절하면 그렇죠, 그죠? 또 병이라는 사람이 철회를 해도 확정 무효. 또 병이라는 사람이 최고를 했죠. 최고를 했는데 갑이 침묵을 했다. 이때도 확정 무효가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위 매매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않는, 자, 본인이 추인을 안 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즉 유동적 무효도 현재는 무효예요. 따라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맞네요. 그죠? 자, 1번부터 쭉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는 추인 문제입니다. 추인과 거절 문제. 12번까지 그죠? 그만큼 추인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 갑이 추인하면은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자, 갑이 추인을 해버리면 요게 확정 유효로 되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 이전 책임을 부담한다. 맞네요. 그죠? 자, 4번에 병명의로 이전 등기가 경제된 경우라면은 병명의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하다. 즉,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전 등기가 돼버렸어. 그런데 이전 등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뭐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최고도 없고 철회도 없어요. 그러면 현재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이 등기는 말소 대상입니다. 병은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 대상이다. 그래서 3번은 틀리네요. 병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경유된 경우에 병명의 등기는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래 맞죠. 3번은 X입니다. 자, 4번에 갑의 을의 대리 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추인은 형성권의 행사로서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추인. 추인, 거절, 철회는 전부 다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다. 추인, 거절, 철회는 단독행위. 자, 그래서 추인하기 위해서는 병의 승낙이나 동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갑은 일방적으로 추인을 합니다. 4번은 틀렸네요. 자, 5번에 병이 적법하게 철회하였더라도 갑은 계약을 추인하여 병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추인하고 철회하고 서로 상충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갑의 추인과 병의 철회는 서로 상충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하는 놈이 장땡이다. 병이 철회를 먼저 하면은 확정 무효로 되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고, 갑이 추인을 먼저 하면은 확정 유효로 되기 때문에 병은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5번에 병이 이미 적법하게 철회를 해버리면 확정 무효로 되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추인을 못합니다. 추인을 못하기 때문에 확정 유효로 살려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확정 유효로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확정 무효입니다. 그리고 확정 무효가 되면은 갑은 병을 상대로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 확정 유효로 돼야 갑도 병한테 이행 청구, 병도 갑에게 이행 청구, 갑도 이행 의무, 병도 이행 의무. 이게 확정 유효가 되어야 갑하고 병 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병이 적법하게 철회를 해버리면 확정 무효로 되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는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이행 의무도 없다. 따라서 갑은 추인을 해서, 그죠? 유효로 확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을 상대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은 X죠. 추인도 할 수 없고, 따라서 확정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5번. 자, 6번에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갑은 을의 대리 행위를 정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다. 자, 토지가 병한테 넘어왔어요. 이렇게. 병이 또다시 정한테 지금 넘겼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우리는 전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인의 상대방이 누구냐? 자, 추인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자, 갑이 추인을 할 때는 상대방의 제한이 없습니다. 병한테 해도 되고, 을에게 해도 되고, 정한테 해도 됩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 보면은 갑하고 거래하는 당사자는 병입니다. 그래서 병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갑의 추인은 병에게 해도 되고 을한테 해도 되고 정한테 해도 되는데 원칙은 병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으나 추인이 되는 시점은 다릅니다. 자, 원칙적으로 병한테 하면은 즉시 추인이 되어버립니다. 즉시. 근데 을이나 정한테 추인을 하면은 즉시 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을이나 정한테 추인했다는 사실을 병이 알았을 때, 병이 알았을 때 추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은 을에게도 추인할 수 있고, 병한테도 추인할 수 있고, 정한테도 추인할 수 있는데, 우선은 병한테 추인을 하면은 바로 추인이 되는데,
을과 정한테 추인을 하면은 추인은 할 수 있는데 그 추인의 효력은 을과 정한테 추인했다는 사실을 병이 알았을 때 추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6번에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갑은 을의 대리 행위를 정에 대해서도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맞네요. 자, 7번에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다. 자, 을에게도 추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병은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맞습니다. 병이 알아버리면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병이 알기 전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사실을 병이 알아야 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병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했으니까 병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병이 모르면 아직 추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추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병은 여전히 초래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그죠? 7번 같은 거는 문장이 참 좋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실을 병이 알았을 때 추인이 됩니다. 그런데 병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추인이 안 됐어요. 그럼 추인이 안 됐기 때문에 병은 여전히 초래할 수 있다. 맞네. 그죠? 자, 8번에 갑이 을의 묵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했다. 자, 묵시적 추인이라고 있거든요. 묵시적 추인. 자, 의사표시. 명시적으로 추인을 할 수도 있고 행동을 통해서 묵시적 추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추인. 행동을 통해서 추인을 할 수도 있다. 추인하겠습니다. 이래 하는 것을 명시적.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을 묵시적 추인이라 합니다. 갑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는 추인의 의사가 들어있구나 이런 판단이 되면은 묵시적 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갑이 모션을 취했다면은 묵시적 추인, 가만히 있다면은 묵시적 추인이 아닙니다. 어쨌든 갑이라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모션을 취해야 묵시적 추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8번은 갑이 을의 묵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 이 말은 갑이 꼼짝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 모션을 조금이라도 취해야 묵시적 추인이 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추인이 안 됩니다. 따라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8번은 X입니다. 그리고 추인의 방식은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추인도 안 되고 변경을 가한 추인도 안 되고 조건을 붙여서 하는 추인도 안 됩니다. 세 가지. 자, 일부 추인 X, 변경 추인 X, 조건부 추인 X. 물론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은 가능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대방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조건부 추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번에 본인이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는 추인이 안 됩니다. 즉 병의 동의가 없으면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9번은 X네 이거죠. 그래서 변경 추인,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은 병의 동의가 있으면 추인의 효력이 있고 없으면 추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동의가 없다 했기 때문에 추인의 효력이 없다. 이래 맞죠. 9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구표가 인정된다. 이래 됩니다. 자, 계약은 3월 1일 날 했어요. 근데 추인은 예를 들어서 8월 1일 날 했단 말이야. 자, 3월 1일 날 계약한 것을 5개월 후에 8월 1일 날 본인이 추인했습니다. 그러면 3월 1일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확정 유효로 됩니다. 자, 그래서 묵권대리 추인은 소급적 유일이다. 소급적 추인. 묵권대리 추인은 소급적 추인, 소급적 유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번도 틀렸죠. 소급표가 인정된다. 이래야 맞습니다. 자, 11번은 상속 문제가 되겠네요. 상속. 요것도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자, 갑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기 아들이야.
자, 아들이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버지 토지를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해서 처분해서 지금 넘겨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자,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망. 자, 아버지는 사망을 하기 전에는 추인도 할 수 있고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추인을 해서 거래를 확정유효로 만들든지 거절을 해서 확정무효로 만들어서 병한테 토지 반환 청구, 등기 말소 청구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했단 말이야. 그러면 무권 대리인 을이 본인을 상속합니다. 상속. 그럼 상속할 때 추인 거절권을 상속을 한단 말이야. 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추인 거절권을 아들이 상속을 해서 자기가 추인 거절해서 확정무효로 만들어서 병이나 정한테 반환 청구,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겠냐. 그거는 신이치기에 반한다. 이 말입니다. 신이치기에 반한다. 왜 그러냐. 자, 아버지라는 사람은 병한테 팔아 넘기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는 추인도 할 수 있고 거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아들은 아버지 허락도 없이 아버지 토지를 병한테 팔아먹으려고 환장했잖아요. 그러면 을이 병한테 팔아먹으려고 계약까지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추인 거절권을 상속해서 나는 없던 것을 하겠다. 그래서 거절을 해서 확정무효로 만들어서 병에게 토지 돌려다오. 등기말소를 청구한다. 이거는 신이치기 반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금반환치기라고도 합니다. 금반환치기에 반한다. 자, 한 번 뱉은 말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왜? 자, 아들은 팔겠다고 말을 뱉었습니다. 그럼 팔겠다고 말을 뱉어놓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의 거절권을 상속해서 나 안 팔겠다. 그죠? 그것은 한 번 뱉은 말에 반해서 행동하지 마라. 여기에 위반됐잖아요. 그래서 한 번 뱉으면 그대로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해가지고 추인 거절권을 행사해서 나는 이제 팔기 싫다. 그래서 확정무효로 만들어서 병한테 토지 돌려도 그 다음에 등기말소를 청구해서 등기도 돌려도 이래 하는 것은 자기가 뱉은 말과 어울리지 않는 자기가 뱉은 말에 정면으로 충돌이 되는 금반환치기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추인 거절권을 행사해서 확정무효로 만들어서 병한테 청구할 수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상속해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해서 확정무효로 만들어서 병한테 청구하는 것은 신이치기나 금반환치기에 반한다. 그래서 11번의 병명의로 이전 등기가 격리된 후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상속해 가지고 을이 추인 거절권을 행사해서 확정무효를 주장해서 병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하는 것은 신이치기나 금반환치기에 반한다. 그 11번은 맞네요. 그죠? 자, 12번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을은 소유자 지위에서 병에 대해서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아버지는 추인 거절해서 확정무효로 만들어서 병에게 반환 청구, 등기말소 청구, 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거절권을 상속해서, 그죠? 추인 거절해서 확정무효로 만들어서 병한테 토지 반환 청구, 등기말소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12번도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서 본인의 지위에서 병에 대해서 각종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이치기나 금반환치기에 반한다. 말소 청구하는 것도 안 되고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토지 반환 청구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에 확답을 최고했으나 갑에 확답이 없었다. 갑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자, 여기 좀 열어보시면은 상대방이 최고를 했는데 갑이 확답을 하지 않아요. 그때는 추인 거절로 간주해서 확정무효로 만든다. 그래서 13번은 X가 되겠습니다. 갑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래야 맞습니다. 자, 14번. 자, 갑이 병에게 추인한 후에는 병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추인과 철회는 상충이 됩니다. 따라서 추인을 먼저 하면은 철회할 수 없고 철회를 먼저 하면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 14번 갑이 병한테 추인을 먼저 해서 확정 유효가 되기 때문에 병은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 맞네요. 자, 15번의 병이 계약 당시에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습니다. 갑의 추인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자, 이게 지금 최고하고 철회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요 최고하고 철회하고 차이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 최고하고 철회하고 차이. 자, 우선은 최고는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정보를 파악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의의 병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병이나 악의 병이나 최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철의는 확정무효로 만드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선의의 병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최고는 반드시 갑에게 합니다. 갑에게. 근데 철회는 갑에게 해도 되고 을에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고는 왜 갑에게 하느냐? 최고라는 것은 추인, 할래, 말래, 독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인권이 있는 사람에게 독촉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추인권이 있는 사람은 무권 대리인 을이 아니고 본인 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추인권이 있는 갑에게 추인, 할래, 말래, 최고를 해야 된다. 근데 철회를 할 때는 갑에게 의사표시 해도 되고 을에게 의사표시를 해도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3번 15번이네요. 15번. 자, 병이 계약 당시에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악의 병은 철회는 할 수 없고 최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은 악의 병은 철회할 수 없다. 맞네요. 철회할 수 없다. 선의의 병만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15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17번, 18번 묶으시고 협의의 무권 대리인의 최종적인 책임이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좀 복잡한데 지금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철회도 없고 최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는 여전히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 이전 책임이 없습니다. 그때 요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갑을 대신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을 협의의 무권 대리인의 최종적인 책임이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갑 대신에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135조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자, 무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행위 능력. 그리고 책임을 묻는 사람은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몰랐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크게 봤을 때. 다른 요건도 많은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시됩니다. 자, 그래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이 행위 능력자인 무권 대리인에게 135조 책임을 묻습니다. 자, 그 135조 책임은 두 가지죠. 본인을 대신해서 이행을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이 두 가지가 됩니다. 본인을 대신해서 이행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거나 그 선택권은 상대방이 가집니다. 상대방 병이.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그죠? 선의무과실의 병이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행위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 자, 대리는 원래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잖아요.
행위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협의의 무권 대리인으로서 135조 책임을 질 때는 반드시 행위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만약에 을이 16세다.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다면 이 사람은 병한테 절대 135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135조 책임을 진다. 기억하십시오. 자, 16번에 무권 대리인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도 얻지 못한 때는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병에 대해서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틀렸네요. 자, 대리권 증명도 없고 갑의 추인도 얻지 못했다. 그 말은 대리권을 증명을 하면은 유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 확정유효, 또 본인의 추인이 있다면 확정유효 아닙니까? 근데 대리권 증명도 못하고 추인도 안 했다는 것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 하에서는 갑은 책임을 안 지니까 을이 갑을 대신해서 병한테 책임을 진다. 이거를 135조 책임이라 합니다. 근데 책임을 지는 것은 이행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데 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책임을 묻는 상대방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가 아니고 병의 선택에 따라서, 그죠? 병에게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이래 맞습니다. 자신의 선택, X입니다. 자, 17번에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 을이 제한 능력자이더라도 병은 을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이 추인을 거절했네요. 그러면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확정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갑을 대신해서 을이 책임을 지는데 갑이 거절해서 확정 무효가 되면은 더더욱 갑은 책임을 안 지고 대신에 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확정 유효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갑을 대신해서 을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확정 무효이거나 유동적 무효일 때는 갑을 대신해서 을이 책임을 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갑이 추인을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갑이 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해서 을이 135조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을이 제한 능력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제한 능력자가 되어버리면 행위 능력이 없잖아요. 행위 능력이 없으면 무조건 135조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병은 을에 대하여, 즉 행위 능력 있는 을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17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18번 을의 무권대리 행위가 을의 과실 없이 제3자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되는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해서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자, 18번은 뭐를 물었냐? 자, 을의 135조 책임 있잖아요. 135조 요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이 아니고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췄을 때 을이 병에게 135조 책임을 질 때는 을에게 과실이 있어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을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집니다. 즉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18번을 보시면 자, 을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됐다. 즉 을에게 과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을에게 과실이 없으면 을은 135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 틀렸죠.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을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을은 책임을 진다. 이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을은 병에 대해서 무권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이래 맞습니다. 그래서 18번도 X가 되겠습니다. 그 문장을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포인트를 잘 잡았다. 자, 을의 행위가 을의 과실 없이 제3자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을은 무과실 책임을 지므로 을은 병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18번은 X. 자, 19번은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20번을 한번 볼까요? 20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한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겠네요. 협의의 무권 대리. 자, 복잡하니까 조금 지우고 다시 훈련을 좀 합시다.
치우고 해야 된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했다. 똑같네요, 그죠? 자, 대리권 없는 을이 갑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3월 1일 날. 대리권 없는 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이렇게. 자, 잠시만 자, 20번 다시 볼까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했다. 협의의 무권 대리네요, 그죠? 자, 그림을 보시면 좀 전에 갑은 본인이고 을은 무권 대리인이고 병은 상대방이고 이렇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자, 을이 갑을 상속을 해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확정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병한테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됐죠. 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맞네요.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은 확정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병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번은 맞네요. 자, 이번에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자, 추인의 상대방은 을도 되고 병도 되고 병으로 넘겨받은 정도 전득자로서 추인의 상대방이 됩니다. 따라서 병은 당연히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래 맞죠. 자, 방과로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의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귀속된다. 알고 해야. 자, 우리가 각종 추인은 알고 해야 됩니다. 알고. 무효행위 추인도 무효임을 알고 해야 되고, 무권 대리 추인도 무권 대리 행위를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알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도 취소 사유임을 알고 해야 됩니다. 알고. 자, 추인이 되려면은 전부 다 알고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모르고 하면은 이거는 추인의 의사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자, 본인의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추인하여야 그 효과가 확정 유효로 됨으로써 본인에게 귀속된다. 갑에게 귀속된다. 맞네요, 그죠? 자, 4번에 보시면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다. 자, 추인은 병한테 하면은 즉시 추인이 되고, 을이나 정한테 하면은 병이 그걸 알았을 때 추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을 잘 보시면 갑이 을에게 추인했습니다. 자,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 됐네요. 자, 을에게 추인한 사실을 병이 알았을 때 추인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병이 알지 못했다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추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즉 확정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네요, 그죠? 여전히 유동적 무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4번도 맞고 5번에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5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권 대리인의 135조 책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은 확정 무효로 되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을이 본 갑을 대신해서 책임을 진다. 이거를 135조 책임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35조 책임. 자, 갑이 추인을 거절하면은 요 매매가 확정 무효로 돼 버립니다. 그러면 갑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때는 무권 대리인이 135조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자, 135조 책임을 질 때는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책임을 묻는 병은 선의무과실이 돼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임의 내용은 갑을 대신해서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자, 요 선택권은 병이 선택을 한다 그랬습니다. 을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병이 선택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을이 미성년자로 되어 있네요. 자, 미성년자라면 행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으면 절대 135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은 미성년자인 을에게는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이행 청구도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5분 맞네요. 그죠? 자, 핵심이 무권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다. 미성년자라면은 그 사람은 135조 책임을 절대 지지 않는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을에게 이행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했다. 이제 매매가 아니고 임대차다. 뭐 똑같죠? 알겠습니다. 자, 역시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자, 본인 갑은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맞네요. 명시적으로 추인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도 있다. 자, 의사 표시로서 추인하면은 명시적, 행동으로 하면은 묵시적 추인이 됩니다. 그래서 방과로 1번은 맞고요. 자, 2번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습니다. 악의의 병. 자, 악의의 병은 초래권은 없지만은 최고권은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의 갑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된다. 이래 맞죠. 자, 최고권은요, 선의의 병도 가지고 악의의 병도 가지고 초래권은 선의의 병만 가진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방과로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악의의 병도 최고권이 인정된다. 이래 맞잖아요. 자, 3번에 자, 갑이 기간을 단축하여 추인했다. 변경을 가해서 추인했다 말이죠. 변경,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족금호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상대방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추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은 갑이 기간을 단축하여 추인했다. 그 말은 변경을 가해서 추인했기 때문에 상대방 병의 동의가 없으면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추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무효이다. 맞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겠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자, 조금 쉬었다가 다시 연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